자, 이번 시간에는 1차원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잠시 미리 좀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시간 ti에서부터 나중 시간 tf 될 때까지 이 시간 간격 동안 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고, 변위는 속도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 속도 곱하기 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곱하기 델타 t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요 식을 이제 조금 변형하면 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한 식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조금 다 유도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보면은 속도가 지금 일정하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요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X 성분에 대해서 봤는데 Y 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성립하죠. 그래서 Y 성분의 가속도가 상수인 경우에도 역시 Y 성분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의 식이 성립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또는 이제 일정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일 때 시간 간격이 어느 점에서 순간 가속도는 전체 시간 간격에 대한 평균 가속도와 같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나 똑같겠죠.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가속도가 이제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가 플러스인 것처럼 그렸지만 마이너스라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0보다 클 때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겠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 된다 혹은 음이 된다 하는 거고, 0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가속도가 0이라는 의미니까, 그 말은 이제 여기서 0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의미고, 이 말은 이제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속도로 운동하니까, 등속도 운동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가속도가 0인 경우. 어쨌든 자, 가속도가 일정할 때, 등가속 운동할 때 속도와 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 아까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 식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의 이 비율, 요게 이제 평균 가속도였는데, 그게 결국 순간 가속도랑 같으니까, 이 델타 t라는 건 우리가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건데, 처음 시간을 0이라고 하고 나중 시간을 그냥 임의의 시간 t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 속도, 요건 처음 속도라고 할 때, 요거는 뭐랑 같다? 순간 가속도 a랑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가속도 이퀄 순간 가속도니까. 그럼 이제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요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서 초기 속도가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 A가 요 기울기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는 뭐 그냥 B0 뭐 가속도 A 이렇게 해놨는데, 이 첨자 X를 항상 이제 쓰기도 귀찮고, 그리고 FI 요걸 쓰기도 귀찮으니까 요걸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줄여서 그냥 B라고 하고, 일정하게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의 속도를 B라고 하고, 그리고 초기 속도를 그냥 B0라고 하고요. AT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하면 더 외우기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각을 요렇게도 이제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저도 이제 많이 쓸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된다 이거죠. 속도에 관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처음 시간, 나중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0으로 놓지 않고 이제 임의의 시간으로 놨어요.
그럴 때 ti일 때 bi이고 tf일 때 bf이고 그리고 속도는 일정하게 변하니까 이렇게 직선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요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평균, 그러니까 속도의 평균이 이게 속도의 평균이 되겠죠. 속도의 평균이 평균 속도랑 같아집니다. 자, 요거 오해를 말아야 되는데 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식이에요. 어쨌든 평균 속도의 평균이 되더라. 그러면은 자 평균 속도라는 것은 자 평균 속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죠.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의 평균값이 평균 속도라고 넣을 수 있는데 또 평균 속도의 정의가 있죠. 그죠? 평균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변이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는 게 바로 평균 속도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 요식을 다시 요 밑에 쓰면은 아까 썼던 것처럼 속도식 썼던 것처럼 쓰면 델타 t는 t-제로고 요 델타 x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죠. 요걸 이렇게 쓰고 요거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이제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걸 같다고 놓고 요 분모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xf 빼기 xi는 평균 속도 곱하기 t. 그러니까 요 평균 속도는 요식을 이제 쓰는 거죠. 요식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2분의 1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곱하기 t.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평균 속도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나타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 구한 거예요?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평균 속도고 여기에 이제 델타 t니까 요 시간이니까 t죠. 그죠? 근데 보면은 원래는 요거였죠. 원래는 요 사다리꼴이었는데 우리가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보통 이제 눕혀서 이렇게 많이 구하죠. 그죠? 사다리꼴의 면적 구할 때 우리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은 2분의 1 A 플러스 B 곱하기 H 이렇게 되죠. 근데 2분의 1 A 플러스 B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A와 B의 평균값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그냥 바꾸는 과정인 거죠. 요게. 그래서 그 똑같은 걸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딱 얻었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속도에 대한 식을 처음에 얻었단 말이죠. 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 식을 갖다가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딱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거를 대신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어떻게 된다? xf 빼기, 요건 이제 다시 요 xi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bxit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t에 대한 2차 식이 얻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은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크기 위치 요걸 이제 xi 또는 뭐 x제로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간략한 폼으로 쓰자면은 뭐 b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간 t일 때 x0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기울기 요 점에서의 기울기 우리의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b0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임의의 시간일 때에 x 값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식에 의해서 나타내지는데 어 2차 함수로 포물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식인데 우리가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위에서 보면은 요걸 그냥 다시 요쪽으로 해서 델타 x라고 쓰면은 b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요건 t라고도 쓰지만 이제 델타 t라고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식을 다시 바꿨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초기 속도 곱하기 델타 t 한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 초기 속도고 여기 델타 t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요 보라색 사각형의 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2분의 1 a 곱하기 델타 t 제곱인데 여기 보면 얘가 델타 t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요 높이가 뭐예요? 요 높이가 a 델타 t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t 곱하기 a 델타 t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순전히 등속도, 초기 속도 때문에 초기 속도에 의한 등속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변이고 얘는 뭐예요? 초기 속도가 뭐든지 상관없이 순전히 가속도에 의한 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좋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구하고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식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우리가 아까 구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사다리꼴로 구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똑같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요거 델타 x죠, 그죠? 델타 x는 뭐랑 같다? 지금 델타 t가 빠졌는데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죠? 요 시간이 이제 높이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 간격 델타 t를 소거를 해보자 이거죠. 없애보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요 처음에 나왔던 요식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의 정의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었죠. 그럼 요걸 이제 델타 t에 대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죠. 요식을 풀면은 그럼 요 델타 t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델타 t는 없어지겠죠. 시간은 없어진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델타 t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2ax분의 어,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걸 이제 다시 좀 정리해서 쓰면은 나중 속도의 제곱은 뭐랑 같다?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요거는 뭐 델타 x로 했어도 되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하자면 b 제곱 마이너스 b 제로 제곱은 2a 델타 x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 3개를 지금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요 식이 나왔을 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요거. 그래서 b에 대한 식, 변이에 대한 식. 요 델타 x는 물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죠? 요거니까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래서 요거 시간이 없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시간이 없이 다른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이 두 식을 물론 결합을 해가지고 풀 수는 있지만은 어, 굉장히 복잡하죠. 오히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퀴즈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에 나타낸 A, B, C의 자 BT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로 주어진 운동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A에 보시면은 t에 대해서 b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죠. 그죠? 일정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얘가 일정하다는 말이죠. 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뭐가 있어요?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A랑 짝이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여기서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지금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운동이에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얘는 B랑 짝이 지워져야 되겠죠. 그럼 자 C를 보시면은 속도가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무슨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이 아니라 속도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속도가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가속도가 0인 운동이죠. 그래서 그거가 뭐다? 바로 요거죠. 남아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간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순간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0이 되어버린 바람에 그때부터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운동은. 얘가 이제 T랑 연결이 되는 거.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경주용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5m/s 제곱이 일정한 비율로 가속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하지 말고 옆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보십시오. A는 5m/s 제곱.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안에 요게
싹 들어가 있으면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좋겠죠. 자, 출발점으로부터 100피트 지난 후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점으로부터 100피트 지난 후에 그래서 델타 X가 얼마다? 100피트다. 물론 이제 얘는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바꿔주고 그래서 델타 X가 100피트 됐을 때 차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아라.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델타 X 100피트의 단위를 SI 단위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100피트는 100피트 곱하기 1피트가 얼마예요? 혹은 1미터가 3.28피트단 말이죠. 그래서 3.28피트분의 1미터 하니까 어떻게 나와? 30.5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안 주어지고 지금 가속도와 이 변이 델타 X가 주어졌죠. 그리고 초기 속도 0인 B0가 0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을 쓰면 되겠냐? 이 식을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구하는 게 요거니까 얘는 0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그냥 제곱근해서 하면 되니까 하면은 요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 0이고 2 곱하기 5 곱하기 30.5 이렇게 해서 루트니까 어떻게 된다? 17.5m/s가 이거죠. 그럼 이제 경과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경과 시간은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나중 속도를 이제 알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식에서 우리가 지금 요걸 알고 가속도를 안단 말이죠. t를 요것도 알고 요건 0이니까 그럼 뭐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17.5는 5t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된다? 3.5초가 걸리더라.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평균 속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먼저 평균 속도의 정의식을 써봅시다. 평균 속도의 정의식이 뭐예요? 우리가 3.5초 만에 30.5m/s가 됐죠. 물론 여기서 요거 0 그죠? 여기서 요거는 지금 아니 평균 속도의 정의식이 죄송합니다. 평균 속도의 정의식이니까 3.5초 동안에 30.5m 즉 100피트를 움직여 갔죠. 그죠? 100피트를 움직여 갔으니까 여기서 요거 이제 요거가 그냥 델타 X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델타 X는 30.5m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 8.71m/s가 되더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는 속도의 평균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속도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이렇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니까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가 17.5m/s였죠. 요거 2로 나누면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 보니까 같지 않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시험 보거나 할 때 계산을 할 때는 유효 숫자를 매 단계 맞추지는 마시고 몇 자리 이제 더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효 숫자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계산하면 두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항공모함에 착륙하기. 자, 전투기가 63m/s의 속력으로 항공모함에 착륙하려고 한다. 근데 전투기가 착함 구속 와이어가 이렇게 항공모함 이렇게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또 푹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걸려가지고 얘가 착륙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걸려가지고 얘가 안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활주로가 이제 훨씬 길어야 되겠죠. 착륙을 그냥 하려면은. 이런 와이어에 이제 걸려가지고 정지할 때까지 2초가 걸린다면 가속도는 얼마인가? 즉 63m/s에 여기 이제 초기 속도죠, 그죠? 초기 속도고 정지한 게 이제 나중 속도죠, 그죠? 여기 이제 나중 속도, 나중 속도가 이제 0m/s다, 그죠? 초기 속도는 63m/s고 그때 가속도가 만약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2초 만에 63m/s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AX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마이너스 32m/s의 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처음으로 갑판에 닿는 지점을 xi를 0으로 한다면 전투기가 정지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결국 델타 x를 구하는 말이죠. 그래서 델타 x는 x, xf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그냥 델타 x는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요 식을 썼는데, 뭐 어느 걸 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아니까, 그리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아니까 요 식을 이제 쓰면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제곱식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 항상 편하니까. 그래서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0 2 그리고 13m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의 갑판의 길이가 가장 길면 한 200m 정도, 200m 가까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제 200m를 다 쓸 수는 없죠. 다 쓸 수는 없고, 그게 사실은 이륙할 때 조금 더 긴 길이가 필요하고, 착륙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했어요. 자, 뭐 도플러 초음파 심장 검진,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혈류의 속도를 잴 때 쓰는데, 혈액 속도를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 대동맥 혈액이 등가 속도로, 사실 이제 실제로는 등가 속도하고 이제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근사적으로 등가 속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38, 이거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니까 1000분의 1초죠. 그러니까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초예요. 이게. 단위를 보시고 자,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죠. 그래서 38ms 동안에, 즉 델타 t가 38ms 동안에 처음 속도, 얘가 이제 b0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나중 속도죠. 그래서 0.1m/s에서 1.29m/s로 도달함을 보였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인가?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b죠. 요거 이용해서 구하면 될 거고, 이 시간 동안에 혈액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 델타 x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평균 속도, 그죠? 평균 속도 곱하기 뭐죠? b 플러스 b0 곱하기 델타 t 하면 되겠죠. 요걸로 이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주어진 게 어떻게 된다? 델타 t가 38ms니까 38 곱하기 10 마이너스 3성초고, 초기 속도는 0.1m/s, 나중 속도는 1.29m/s. 보시면은 이 델타 b는 1.29에서 0.1을 뺀 거니까 1.19m/s가 될 거고, 델타 t는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초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31.31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숫자들이 다 주어진 게 유효 숫자가 두 자리죠. 유효 숫자 두 자리에 맞추면은 31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변이는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평균 속도는 요거, 나는 요거. 그래서 얼마를 간다? 0.026 이렇게 되는데, 자, 오해 없으시기를, 막 유효 숫자 두 자리 맞춘다고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얘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죠. 여기 앞에 있는 0은, 그죠? 여기 26이 유효 숫자, 0.6cm가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체가 두 개 있을 때를 한번 볼까? 그림과 같이 이제 이렇게 과속 차량이, 여기 얘가 이제 막 과속 차량이 24m/s의 속력으로 달리는 과속 차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경찰이 이제 본 거죠. 얘를 딱 지나가니까 빠르네. 그리고 이제 쫓아가는데, 얼마 후에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1초 후에 딱 지나고 나서 막 지나고, 얘가 1초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속도 얼마로? 3m/s 제곱으로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과속 차량을 따라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때 경찰차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건데, 자, 아까 과속 차량은 등속 운동하고 있죠. 과속 차량은 등속 운동하고 있고,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을 때를 만약에 t를 0으로 넣으면은, 과속차는 경찰차를 지나쳐가지고 24m/s로 가고 있는데 1초를 더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속차의
초기 위치. 그래서 이건 초기 위치죠. 초기 위치. 가속차의 초기 위치는 24m에 있고, 그냥 24m/s 곱하기 1초고, 그 다음에 두 차의 위치가 같아질 때라는 것은, 요때가 바로 언제? 경찰이 과속 차량을 따라잡은 때니까, 경찰차의 위치, 이퀄 과속차의 위치를 갖게 놓고, 이제 풀면은, 그때 이제 시간을 구하고, 그때 경찰차의 속력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씩 봅시다. 자, 경찰이 과속 차량을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위반 차량의 변이에 대한 식을 써보자 이거죠. 지금 과속되는 차량, 이 차는 지금 보면은 과속 차량의 변이라는 것은 처음 속도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얘가 0이죠, 그죠?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없고,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하니까 x0가 얼마예요? 24m에서 출발한 거죠. B0는 24m/s고 가속도는 0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면은 4m 플러스 24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24 플러스 24t 이렇게 이제 이 과속 차량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경찰차는 보면은 처음 위치도 0이고 초기 속도도 0이고 다만 가속도는 3m/s 제곱이에요. 그럼 경찰차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at 제곱.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t의 제곱. 그래서 1.5t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언제? 그 시간이 경찰차와 과속차가 같은 위치에 놓이는 거죠. 그때 이제 따라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당연히 시간 t에 대해서 보면 t가 음수가 나올 때도 있죠. 그 음수가 나오는 거는 이전 시간이니까 우리 그건 관심이 없죠. 양의 것만 의미가 있다는 거. 1.5t 제곱은 24 플러스 2.4t, 24 플러스 24t.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근해 공식을 써서 풀면 얼마가 나온다? 16.9초가 나오더라는 거죠. 16.9초 후에 경찰차가 과속차를 따라잡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경찰차의 속력 구하기. 이제 가속도 아니까 그 경찰차의 속도식을 쓰면 되죠. 경찰차의 속도식은 초기 속도 더하기 경찰차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t인데 요거는 이제 0이니까 0이고 곱하기 16.9초. 그래서 얼마다? 50.7m/s. 그러니까 이게 미터/s로 나타내니까 이게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빠른 거예요. 나중에 이걸 km/h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또 이제 한번 다른 두 물체가 있을 때, 자, 아까는 이제 하나는 등속 운동하고 하나는 보면은 하나는 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 아까 과속차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등속 운동으로. 이게 이제 과속차. 근데 경찰차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요 출발점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똑같이 간다고 보고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화 시켰을 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는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은, 문제 상황은. 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아까 과속차가 지나고 1초 있다가 출발하지 않고 과속차가 눈앞을 지나는 순간 경찰차도 만약에 같이 출발했다면 이제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때까지 이동한 거리하고 요거랑 이제 요거랑 맞추면은 되는데, 어쨌든 대충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되는 거죠. 지금 어, 요 지금 방금 요 푼 문제는 요 그림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간단한 문제에서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림으로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일단. 자, 어쨌든 두 대의 우주선 요거 보면 두 대의 우주선 직선상의 동일점에서 등가속도로 출발하여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쪽 똑같은 방향으로 둘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색 우주선은 처음 속도가 초속 2km이고 가속도가 0.4km/s 제곱으로 출발을 하고, 검은색 우주선은 처음 속도가 6km/s인데 가속도가 0.4km/s 제곱으로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조금씩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은색은 2km/s로 해가지고 여기서 2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증가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은색이고 검은색은 어때요? 6km/s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 은색은 검은색은 속도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요 기울기는 둘이가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은색 우주선이 검은 우주선을 추월하는 시간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랑 해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요 넓이랑 그리고 요 넓이랑 같아지는 시점 그 시간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대의 우주선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를 스케치해 보아라. 사실 이제 스케치해 봤고 벌써 1초 간격으로 두 우주선의 위치를 보여주는 운동 도해를 스케치하여라 그랬어요. 하나씩 봅시다. 자, 각 우주선의 나중 시간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죠, 그냥 요거. 또 XF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 근데 변이라는 게 결국 뭐다? 이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시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색은 실버니까 S라고 놓고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이제 블랙이니까 B라고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둘 다 똑같은 식인데 식은 똑같은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다른 거죠. 그죠? 은색은 어 초기 위치는 뭐 어차피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초기 위치는 같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놓고 양변 처음 위치는 그냥 소거하면 되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동해서 델타 t로 한번 묶어보면 어떻게 된다? 델타 t는 하나는 묶이죠. 그죠? 전부 다 모든 항이 다 보시면은 이게 모든 항이 다 지금 t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델타 t 곱을 가지고 얘도 델타 t, 델타 t 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어차피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묶으면은 이제 되는데 그럼 요 델타 t는 0이라는 것도 이 식에 해가 되지만 델타 t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출발점이죠. 출발점.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하면은 델타 t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10초 후에 네, 검은 우주선을 추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은색은 이렇게 되고 은색은 이렇게 되고 검은색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은색이 초속 6km/s가 될 때, 혹은 검은색이 초속 2km/s가 될 때, 그때 이제 어, 같은 요 면적이 요때 이제 같아지니까 면적이 같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우주선의 위치를 보시면은 자, 이 초기 위치는 0이라고 놓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운동 도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초마다 이제 끊어보는 거죠. 1초마다 끊으면은 이 표를 이렇게 놔 요거 실버 S 붙은 건 실버고 요건 블랙인 거죠. 그래서 얘는 1초마다 이렇게 끄면은 은색은 이렇게 점점 지금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검은색은 처음에는 이제 빨리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6km/s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그때 10초 갔을 때 여기서 이제 10초일 때 둘이 이제 간 거리가 똑같이 40km가 되더라 이거죠. 둘이 만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제 더 빨리 가니까 얘는 이제 여기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이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뭐 점검을 잠시 해보면 t가 10초일 때 두 우주선의 변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놓으면은 이제 40km, 40km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죠.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륙하는 순간의 속력이 여기 이제 이륙이 테이크오프니까 TO라고 했어요. 테이크오프 벨라시티가 75m/s인 제트기가 활주로에서 평균 가속도가 1.3m/s 제곱이다.
이 제트기가 길이가 2.5km인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요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이제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 속도, 그죠? 이게 처음 속도인데, 우리가 어차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속도는 주어졌으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륙 속도, 나중 속도,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가속도로, 즉 1.3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을 해서 어떤 길이를 갔을 때, 이걸 델타 X라고 할 때, 어떤 길이를 갔을 때 75m/s가 될 수 있는 요 길이 델타 X가 만약에 2500m보다 짧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 길이가 2500m보다 길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델타 X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2163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500m보다는 짧으니까 2163m만 가도 이 이륙 속도에 도달을 하니까 이륙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2.5km보다 이제 짧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사히 안전하게 이륙할 수가 있다. 자, 치타가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이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건지는 이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상관이 없고, 자,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단거리를 매우 빨리 달릴 때 치타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45m를 곧게 달렸을 때 72km/s의 속력이 도달한다. 가속도는 얼마인가? 먼저 자 72km/h를 우리가 미터/s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은 우리 단위 변환식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이제 20m/s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없고 지금 요 45m라는 게 뭐예요? 여기 델타 x다 말이죠, 그죠? 45m 달렸을 때 나중 속도, 여기 이제 나중 속도죠. 이게 나중 속도, 이게 b 나중 속도. 20m/s가 되려면 가속도가 얼마여야 되는가? 물론 이제 처음 속도는 0이겠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문제에 항상 이렇게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B0가 0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식을 이제 구하면은 요식을 써서 자, 요건 이제 0이고 그래서 이 나중 속도 20m/s인데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2a 그리고 달린 거리가 45m단 말이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 a는 4.44m/s제곱이 됐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자 이제 a를 알았으니까 t가 3초일 때의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쓰면 되겠어요? 이걸 쓰면 되겠죠. 델타 x는 b0t 플러스 2분의 1 at 그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이제 어차피 b0가 0, 초기 속도가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44 곱하기 3.5의 제곱. 그래서 구하면 26.95. 지금 이제 주어진 숫자들이 보면 이 유효 숫자가 두 자리니까 그럼 두 자리에서 끊어줘서 하면 어떻게 보고하면 된다? 27m라고 이제 하면 되고. 자, 어떤 물체가 일정하게 가속되어 x좌표가 3cm일 때 속도가 12cm/s다. 그럼 보시면은 자 1차 어차피 1차 운동이니까 요게 이제 지금 초기 위치가 되겠죠. x0가 3cm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속도가 이거다. 그래서 b0가 얼마다? 12m/s다 이거죠. 그럼 2초 후에 여기 이제 델타 t가 되겠죠. 초의 x 좌표가 마이너스 5cm라면 즉 x가 마이너스 5cm라면 가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쓰면 되겠죠. xf 알고 그죠? xf가 여기 이제 xf고 여기 x 뭐 i 뭐 상관없죠. 여기에 이제 5cm고 여기에 이제 3cm 여기 속도 12cm/s 그리고 시간 t는 2초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 가속도밖에 없죠. 여기다 다 집어넣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cm 여기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5cm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떼버리면은 곤란하겠죠. 이런 걸 이제 빼버린다든가 하면은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3cm, 12cm 요거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터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싶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센티미터로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은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센티미터/s 제곱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해서 풀어서주면 어떻게 된다?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6cm per 세컨 제곱에 나오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X축상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 어디 있어요? 3cm 여기 있는데 또 어떻게 돼? 12 이만큼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몇 초 후에? 2초 후에 어디 있다? 마이너스 5cm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5에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이제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굉장히 큰 이쪽 방향의 가속도가 작용을 해야만 되겠죠. 자, 트럭이 40m를 8.5초 동안 달리면서 일정하게 감속하여 나중속도 2.8m 제거가 되었다. 그래서 델타 X가 40m고 이건 델타 T가 8.5초고 그래서 나중 속도가 2.8m per sec가 되었다. 이게 나중 속도고요. 그럼 처음 속도는 뭐야? 처음 속도는? 처음 속도는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델타 X가 주어졌고 T가 주어졌고 나중 속도가 주어졌고 처음 속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 딱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될 식이 뭐가 있겠어요? 델타 X는 평균 속도 곱하기 인데 시간인데 평균 속도라는 게 뭐예요? 속도의 평균이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속도의 평균이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델타 X도 알고 T도 알고 나중 속도도 아는데 처음 속도 얘만 모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처음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숫자를 집어넣고 풀면 얼마가 나온다? 6.61m. 그 다음에 그럼 가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어. 그럼 지금 보면 8.5초 만에 6.61에서 얼마가 됐어요? 2.81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가속도에 원래 저기 쓰면 되죠.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니까 8.5초 동안에 6.61에서 얼마가 됐어요? 2.8이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448m 제곱이 됐더라 하는 거죠.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한 속력이 120km/h이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컨으로 빨리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33.3미터/고. 자, 이 비행기가 240m를 활주한 후에 이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 가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게 이제 나중 속도고, 그죠? 이게 나중 속도고,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처음 속도는 0이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240m 달려서 이게 이제 델타 X다 말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인가? 얘를 물었어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 식, 이 식을 쓰면 되겠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33, 처음 속도는 0, 곱하기 가속도는 미지수 델타 x는 240. 그래서 a에 대해서 풀면 얼마가 된다? a가 2.31m/s 제곱입니다. 그럼 이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인가? 자, 이제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결국은 0에서 시작해가지고 33m, 33.3m/s가 되는데 이 가속도로 시간이 얼마 걸리냐 이거죠. 그래서 가속도식을 다시 쓰면 되죠. 델타 t는 가속도분의 요거. 그러니까 원래 요식은 어디 나왔어요? a는 델타 t분의 델타 b인데 델타 t를 이쪽으로 a를 이쪽으로 이제 이항시키면은 요식이 되는 거죠. 델타 t는 얼마 걸린다? 14.4초가 걸린다 하는 거죠. 자, 시험 주행에서 어떤 자동차가 2.95초 동안 정지 상태에서, 자, 이게 델타 T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B0는 0이고, 그리고 24m/s, 이게 나중 속도죠. 24m/s로 일정하게 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자, 시간 나오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왔으니까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하면은 8.14m/s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10m/s에서 20m/s의 속력으로 가속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가속도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속도의 변화를 주고 이 시간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2.95초가 아니라 이건 처음에 구한 거고. 그래서 델타 t는 a분의 요거니까 8.14m/s 제곱분의 20m 빼기 1.23초 안에 그렇게 가속이 되더라.
그럼 시간이 2배가 되면 속력도 2배가 되는가? 그렇죠? 그럼 이게 초기 속도가 0이라면 시간이 2배 됐을 때 속력이 2배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B는 E0 플러스 AT. 자, 식을 여기다 써봅시다. 이 나중 속도는 초기 속도 플러스 AT니까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맞죠. 근데 0이 아니라면 시간을 2배 한다고 해서 2배가 되진 않죠, 얘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학생들이 시간이 2배가 되면 속력도 2배가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언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만 성립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차가 똑바른 기찻길을 20m/s로 운행하다 기관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 가속도가 요게 이제 초기 속도예요. 여기 초기 속도, 요게 이제 가속도 A가 마이너스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속되었다.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다음 40초 동안 간 거리를 계산하여라. 자, 간 거리 뭐 시간도 나오고 가속도 나오고 그럼 뭐 포함 되겠네요. 그죠? 델타 X는 그래서 초기 속도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죠? 그래가지고 숫자 집어넣으면 금방 되죠. 그래서 초기 속도 20m/s였고 시간 40초니까 40 집어넣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0의 제곱 하니까 잘 보세요. 20 곱하기 40이니까 이게 얼마야? 2, 4, 8이고 800m죠. 얘는 얼마야? 40 곱하기 40, 1600인데 여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00 되네요. 그러니까 0이 되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차가 가다가 20m/s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기차가 서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의 간거리가 0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벌어졌냐면은 자 20m/s로 운행하다가 자 지금 보시면 요 가속도가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1m/s 제곱이죠. 요거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1m/s예요. 토당 1m/s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20m/s로 가다가 1초 후에는 얼마 돼요? 19. 2초 후에는 18. 3초 후에는 17. 그래서 20초 후에는 어떻게 되죠? 20초 후에는 0이 된단 말이죠. 20초 후에 0이 됐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그 다음에 0이 되고 나서 뒤로 가나요? 기차가? 아니죠.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그냥 정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초 만에 정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지 않는 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20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초 내내 움직이는 게 아니라 40초 동안 간 거리를 우리가 계산하지만은 문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여기서 20m/s로 가다가 이 시간 t인데 얘가 이제 속도가 쭉 줄어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20초면은 20초일 때 여기 정지해. 그러고 나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20초 동안 간 거리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40초 대신에 20초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몇 미터를 간다? 200m를 가서 정지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어떤 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요. 일정한 가속도로 1.5m/s 제곱으로 5초 동안 달린 후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자, 얘가 가다가 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출발해가지고 1.5m/s로 이렇게 쭉 가다가 5초 동안 이렇게 갔어요. 5초.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3초 동안이니까 총 이제 8초가 되겠죠. 여기서는 요 시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 차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요때 속력은 얼마인가? 요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죠? 요때 차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1.5m/s 제곱의 가속도로 5초 동안 갔을 때의 속력이 얼마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면은 그건 쉽죠. B는 여기서 이제 B1이라고 썼어요. 여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라고 내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의 최종 속도는 처음 속도 요건 0이죠. 그죠? 곱하기 A1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A1 요거는 A2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5초가 될 거고요. 그럼 구하면 어떻게 돼요? 0, 1.5m/s 곱하기 5초니까 7.5m/s
그래서 여기서 이제 7.5m/s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때 5초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이제 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가 뭐라 그랬어요? 2m/s씩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죠. 초당 2m/s씩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B2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 여기서 B2의 I 요 초기 속도는 요 7.5m/s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B2F는 7.5m/s 플러스 마이너스 2m/s 제곱 곱하기 3초 그러면 2, 3은 6이니까 6 빼면 1.5가 되죠. 그죠? 1.5m 여기서 1.5m가 되죠. 1.5m 그러면은 그때 간 거리를 이제 구하라. 그럼 물론 이제 요 삼각형과 요 사다리 꼴을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식이 있으니까 식을 쓰면 되죠. 우리가 델타 x1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 델타 x1이라고 하고 요거를 델타 x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요걸 구하면은 요거 초기 속도는 0이니까 0하고 2분의 1 at 제곱 해가지고 구하면은 18.75m. 또 그다음 델타 x2는 초기 속도가 있죠. 얘는 7.5m/s 여기 초기 속도가 7.5m/s니까 요거 넣고 요 t 3초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속하면 13.5m.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총 간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은 32.3. 물론 이제 32.25인가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유효 숫자가 세 자리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세 자리를 맞추면 이제 중간에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